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지역 소멸의 대안을 찾기 위한 케이블 TV 공동 기획부터 시작합니다. 강원도 춘천 중심지인 중앙로 일대는 한때 드라마 촬영지로도 알려지며 관광객들의 발길이 북적이던 곳인데요. 하지만 코로나19와 강원도청 이전 추진 등으로 지금은 사람 구경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LG 헬로비전 정승환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춘천시 중앙로 일대입니다. 각종 음식점과 문화시설, 전통시장까지 모여 있어 늘 북새통을 잃었던 곳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빈점포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중심 상권 월 매출액도 지난 2017년 1,300여만 원에서 지난 2020년 640여만 원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특히 도청 이전이 5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상인들의 한숨이 깊습니다. 코로나 와가지고 어때 힘들게 여기까지 버텼는데 도청이 간다니까 너무 심각하고 심란해요. 사정은 춘천 지하상가도 비슷합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던 매출은 일상 회복 이후에도 좀처럼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다. 아예 문을 닫는 가게도 늘었습니다. 거의 한 80%, 90%예요. 여기서 장사를 한다는 자체가 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예요. 지자체와 상인들은 유동인구 늘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점포 지원은 물론 야간 경관 개선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을 계획입니다. 비어있는 가게를 학생들이나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하는 곳도 늘었습니다. 저는 지금 춘천 지하상가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 빈 점포들이 늘어서 있던 곳인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청소년 밴드 연습실을 비롯한 문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단 청소년 문화공간이나 이런 쪽은 청소년들이 일단은 지하상가로 유입이 되면 그 공연이 끝나고 지하상가를 조금 머물다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되고 있고 또 지하상가에도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침체와 온라인 구매 활성화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원도심 상권. 뜸해진 지역 주민들의 발길을 붙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젊은 감각으로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요. 바로 수원화성 성광마을 행궁동입니다. 이른바 행리단길로 젊은 세대의 사랑을 받는 비결은 뭘까요? 김효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기자기한 카페와 음식점이 이어집니다. 평일 낮에도 음식점 앞에 긴 줄이 늘어서고 거리마다 많은 이들의 발길로 북적입니다. 사진도 많이 찍고 밤에 산책도 하고 카페도 많고 맛있는 음식점도 많으니까 친구들이랑 자주 오다 보니까 계속 오게 된 것 같아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행궁이 있는 마을 행궁동. 이곳은 요즘 특히 MZ세대 사이에서 인기입니다. 드라마를 통해 알려진 장소와 맛집, 소품 가게를 비롯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사진관까지. 이른바 행리단길로 불리는 이 일대는 SNS에도 수십만 건의 사진이 오를 만큼 큰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즐길거리에 문화유산을 넘어 이른바 핫플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현장 체험으로 화성 행궁만 보러 오는 곳이었던 것 같고 보통 놀면은 행궁동으로 많이 오고 데이트로도 그냥 행궁동으로 매주 오는 것 같아요. 젊은이들로 활기를 띠면서 마을 상인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핫하게 많은 젊은이들이 찾는 관광지가 될 줄은 정말 저도 몰랐어요. 너무너무 요즘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상인들은 골목 곳곳의 분위기를 수원화성과 어울리면서도 젊은 감성으로 꾸며가고 있습니다. 역사를 간직하면서 있는 곳이 곧 행궁동이잖아요. 그것이 행궁동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포토존도 새로 만들어서 방문객들이 저희 오면은 또 즐겁게 사진도 찍고 가고 인증샷도 남길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들끼리 별도의 상인회를 꾸려서 SNS를 비롯한 온라인 홍보도 늘려가고 있습니다. 플리마켓이나 이런 축제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는 젊은 세대다 보니까 SNS를 활용해서 그런 홍보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수원화성 복원과 함께 주변 활성화를 위해 생태교통을 비롯한 축제를 열어왔던 수원시. 앞으로도 각종 즐길거리로 역사와 문화를 더 널리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화성 어차라든가 시립 아이파크 미술관, 그다음에 한옥마을까지 과거와 미래가 공존할 수 있는 마을로 디지털 관광 콘텐츠부터 시작해서 고문 마켓, 그다음에 다양한 축제까지 같이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관광 콘텐츠로 저희가 육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행궁동 일대에선 문화재 야행과 미디어쇼, 능행차 등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만큼이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행리단길. 문화와 역사를 담은 관광지를 넘어 전 세대의 사랑을 받는 핫플로 계속 성장해 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 침체된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자체마다 다양한 방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구에선 상인들과 지자체가 함께 이 상권을 살려냈다고 합니다. HCN 이동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0년 역사를 자랑하는 대구 평화시장 닭똥집 골목. 단일 음식이라는 한계와 낡은 시설로 한때 침체를 겪기도 했지만 명품 테마로드 조성 사업을 통해 상권 회복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구청의 지원으로 환경 개선과 레시피 개발 등에 집중해 지난해에는 대한민국 최우수 외식거리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또 젊은 이들이 즐길 수 있는 콘서트를 가지고 뭐 행사도 진행하고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젊은 이들이 올 수 있고, 그리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추억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이런 골목이 되고. 과거 낡은 공장에 몰려있던 대구 북구의 옥산로 일대도 지금은 힙한 골목 상권으로 변했습니다. 공장을 리모델링한 상가들이 하나둘 들어서면서 새로운 상권이 형성된 겁니다. 일단은 골목이 많이 좀 밝아졌죠. 밝아지고 또 활성화되었고 또 좀 젊은 거리가 된다는 이미지. 아무래도 취향이 어떤 중장년보다는 어떤 젊은이의 거리로 많이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다 지자체에서는 테마거리 조성 사업으로 상권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이 지역을 더욱더 활성화하고 주민들에게 어떤 힐링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떡볶이 축제를 비롯해서 다양한 특화된 콘텐츠를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여건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규모가 작은 골목 상권은 대구시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 중입니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상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이 제약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구만의 대구형 골목 상권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이를 위해 우선 상인회를 조직한 뒤 공동 마케팅과 컨설팅으로 취약점을 보완하고 상권별 특화 사업을 발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대구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상권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회복된 상권이 다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이동욱입니다. 침체된 상권이 살아나면 임대료도 같이 올라 기존 상인들이 떠나게 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유명한 상권일수록 더 강하게 찾아오는데요. 지자체의 정책과 조례를 통해 적절하게 대처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성동구 성수동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딜라이브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거 서울의 대표 상권 중 하나였던 가로수길.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듯이 지금은 여기저기 비어있는 건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2억, 3억 이렇게 하고 월세가 이거보다 작은데도 1,300원이시더라고요. 계속 몇 년째 공실이어도 보면은 진짜 계속 몇 년째 공실인 데가 있는데도 안 받아줘요. 가로수길뿐만 아니라 경리단길, 삼청동 등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과거의 명성을 잃은 상권은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결 방안으로 상생을 강조합니다. 임차인도 그런 생각을 좀 가져야 되는 거야. 절대 올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 대신 임대인 장사가 좀 덜 될 때는 또 합의해서 좀 임대를 좀 내릴 수 있는 이런 좀 유연한 있던 상가 임대차 시장 구조가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어떤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상생의 어떤 상생을 조례로 만들어 직접 해결책을 강구한 자치구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 성동구. 2015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
상생 협약을 시도했습니다. 성수동 상권의 건물주와 임차인들을 모아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유지하고 특별한 일이 없다면 재계약을 가능토록 했습니다. 또 상권의 일부를 지속가능 발전 구역으로 지정해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입점을 제한했습니다. 단기적인 이익으로 인해서 지금 어떤 그 지역이 무너지는 것보다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잘 살아나갈 수 있는 상생의 목적을 둔다고 하면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도 마찬가지고 결국에 궁극의 목적은 지금 상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생 협약의 가시적인 효과는 드러났습니다.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곳과 비교하면 저렴한 임대료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고 영업 기간 또한 협약을 체결한 곳이 더 길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성동구의 조례는 국회에 입법화까지 됐습니다. 일부 몇몇 가게를 빼고 나면 아직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조심스럽게 정책이 이제 이런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일평균 유동인구만 2만 7천여 명에 달하며 서울의 가장 핫한 상권으로 자리매김한 성수동. 상권의 흥망을 결정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조례와 정책을 통해 발빠르게 대처하면서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승준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한국의 재건과 피난민들을 위해 헌신한 리차드 위트컴 장군의 추모식이 거행됐습니다. 장군의 업적을 기리는 조형물 건립 성금 모금도 목표액을 넘어섰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고 리차드 위트컴 장군. 41주기 추모식이 그의 기일인 12일 유엔 평화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추모식엔 장군의 딸을 비롯해 군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추모식은 장군의 업적 소개와 추모사, 감사 인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추모식을 마친 참석자들은 유엔 기념공원으로 자리를 옮겨 장군의 묘역에 헌화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부산이나 대한민국에서요 장군님이 한 그동안의 업적, 헌신요 기여한 거를 정말 인정해 준 것 같아서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젊은 세대가요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장군님처럼 국가 나라를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위트컴 장군은 지난 1953년부터 54년까지 부산에 주둔하며 군수기지 사령관을 지냈습니다. 당시 전쟁 고아를 위한 고아원을 설립하고 병원을 지었으며 대학 건립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특히 부산 역전 대화재 때 3만 명의 이재민에게 군수 물자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미국 청문회에 소환된 일화는 지금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고인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습니다. 시민들도 장군의 조형물 설립을 위해 위원회를 꾸리고 성금 모금에 나섰습니다. 부산 역전 대화재 때 위트컴 장군께서 구호한 그 이재민이 3만 명입니다. 그 3만 명의 의미에 맞춰서 우리 시민들이 1만 원씩 3억 원을 조성해서 조형물을 만들어보자. 모금 기간을 1년 예상을 했죠. 그런데 예상 외로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1년이 아니라 7개월 만에 지난 6월 12일부로 3억 원을 넘었었습니다. 지금까지 성금 모금에 참여한 시민은 17,000여 명. 시민위원회는 장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특별전을 여는 등 시민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장군의 조형물은 남구 유엔 평화공원 안에 설치돼 오는 11월 11일 턴투워드 부산 행사 때 공개되며 모금에 참여한 시민들의 명판도 함께 공개됩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 단체장들이 모여 제1회 부울경 정책협의회를 열고 공동협력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여기에선 부울경 경제동맹을 위한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무산됐지만 부울경 초강력 경제동맹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남북권이 하나의 축으로 초강력 발전을 위해선 필요하다는 세계 시도 단체장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자리입니다. 특히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지방 주도의 지방 발전 계획인 초강력 경제 동맹은 좋은 모델이 될 것이란 기대입니다.
저희들도 처음 시도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부울경에서 시도하고 있는 이 정책협의회와 그리고 이 초광역의 경제동맹 여기서 제기되는 이 종합계획에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의제들이 저희들에게 최고의 어떻게 보면은 모델이 될 수가 있고. 이날 제1회 부울경 정책협의회에서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첫 번째 의장을 맡았습니다. 초강력 발전계획 중간 보고회를 겸한 현재까지 진행 내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초강력 협력 공동선언문도 채택했습니다. 공동선언문에는 신산업과 에너지 등 초강력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부울경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확실하게 성격이 경제적으로는 분업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울산이나 창원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큰 대기업 제조업 단지들이 포진해 있는 곳이고 부산은 아시다시피 대기업이 없습니다. 르노나 몇몇 대기업을 빼고는 사실 대기업이 없고 여기는 주로 중소 중견기업들이 움직이는 경제입니다. 대신 서비스 경제 쪽으로 저희가 좀 발전할 수밖에 없는. 박한수 경남도지사는 부울경이 경제동맹으로 한 가족이 되어야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따로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고 참여하게 되면 저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시너지 효과라든지 수도권과 대응하는 양극 체제를 이루는 효과가 신속하게 빨리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지방 소멸을 막고 있는 지방 위기 시대, 세계 시도의 협력만이 남북권 발전을 견인할 것이란 주장입니다. 우리 3개 시도가 우리 부울경이 함께 제안을 하면서 국토부도 많은 이렇게 생각을 바꿔서 지방의 권한을 이양을 해줬습니다. 참으로 좋은 정책을 우리가 힘을 합해서 제안을 했다. 세계 시도 단체장은 앞으로 부울경 제도약을 위해 차례로 의장을 맡아 에너지와 광역교통, 문화관광 등 회의 안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합니다.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세계 시도 단체장은 부울경이 폭넓은 분야에서 포괄적인 동맹 관계를 구축하고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강서구 식만동과 사상구 삼락동을 연결하는 대저대교가 올해 첫 삽을 뜰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노선을 원안대로 하되 철새 서식지를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환경단체는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대저대교는 강서구 식만동과 사상구 삼락동을 잇는 길이 8.24km의 왕복 4차선 도로입니다. 부산시는 2020년 낙동강 유역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가 반려되자 올해 초 기존 노선으로 보완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재접수했습니다. 지역에서는 더 이상 대저대교 건설을 늦추어선 안 된다며 시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이해관계자 국민들이 달라지면서 국민 수용성을 관철시키는데도 많은 시간이 들 겁니다. 결론적으로 설계를 새로 하는 대안설계로 가게 되면 그러면 최소한 사업비는 잠깐 차지하더라도 3, 4년 이상의 시간이 지연될 게 우려되고 지금 당장 착공하더라도 60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환경단체는 환경청에 부산시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반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원안 노선은 다리가 철새 핵심 서식지를 가로지른다는 주장입니다. 우리 부산시도 그린 스마트 도시 그럽니다. 그린을 먼저 내세우고 우리 부산이 얘기하는 2030 세계 엑스포의 주제도 세계의 대전환, 미래를 향한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세계의 대전환, 이게 주제입니다. 그리고 부제 1이 자연과의 지속 가능한 삶입니다. 이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파괴해서는 미래가 없다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의 이익, 선거에서의 당선,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시는 원안 노선을 유지하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교량 높이를 25m 낮추고 대저 삼락생태공원 일원에
43만 제곱미터 규모의 생태 습지를 조성하는 안 등입니다. 말만 대체해서 식재재, 실존은 기존의 그 맹꽁이라든지 다른 멸종 위기종의 서식지로 이용되는 곳을 고니가 살 수 없다 그러니까, 백조가 살 수 없다 그러니까 백조가 살 수 있는 이 연못으로, 물이 있는 습지로 바꾸어 주겠다는 이 말만 바꾼 이런 대체해서 식지이기 때문에 부산시가 얘기하는 저감 방안은 전혀 저감 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대저대교 건설이 서부산 일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다른 낙동강 횡단교량 추진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대저대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어서 지금 모두 설계가 마쳐서 착공을 앞두고 있는 언궁대교라든지 장락대교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대저대교가 착공에 들어가면 용기와 힘을 얻어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또 통과시켜서 그래서 후속적인 이런 인프라 사업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현재 시가 보완 중인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이 요식행위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게 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일찌감치 꿈을 찾아 진로를 결정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바로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인데요. 보다 전문적인 공부와 많은 경험을 통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의 직업계 학교에 대한 인식은 더 많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전시회장을 누비는 자동차. 3D 프린터로 무엇이든 만들어내고 타워 크레인을 만들어 직접 조작합니다. 전문 지식을 갖춘 고등학생들의 작품입니다. 12일 백스코에서 부산 직업교육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37개 학교가 참여해 학생들의 전문 기술을 소개하고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학생들에게 진로 탐색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분야는 다양합니다. 기계와 전자, 금융, 컴퓨터 프로그램을 비롯해 카지노 딜러와 군사 분야도 눈에 띕니다. 모두가 오랫동안 간직했던 꿈을 이루어가는 중입니다. 어릴 때부터 약간 직업군인에 대한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 한 부사관이 병사들의 통솔하는 모습 봤는데 그게 진짜 저도 그렇게 리더십 있게 책임감 있게 한번 통솔해보고 싶고 이들은 대학 진학보다는 적성과 진로를 먼저 선택했고 누구보다 빨리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조리과 학생들은 호주와 싱가포르로 현장 실습 기회를 얻었고 자동차고 학생은 졸업도 전에 대기업에 입사하게 됐습니다. 자기 적성에 맞춰서 그에 필요한 공부를 하면 그게 정말 효율적인 길인데 이 정도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보면서 들더라고요. 제가 가고 싶은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길에 대해서 스스로 길을 찾고 공부할 거 공부하면서 약간 한마디로 특성화적으로 가는 거죠. 하지만 대학 진학이 우선인 우리 사회 인식 속에서 직업계 학교는 여전히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 학교는 반도체 학과를 신설하고 내년부터는 학교 이름에서 공업이란 글자를 빼기로 했습니다. 산업 구조 자체도 예전과 달리 미래 첨단 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 즈음에 저희 학교들도 특성 일선 직업계 특성화 고등학교들도 이대로 머무르면 안 된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요구와 그다음에 학생들의 미래 직업 선택을 위해서라도 변화를 해내야 된다. 진로에 대한 그 생각들을 많이 한 친구들이 선택한 학교이다.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이 이제 좋아하는 공부를 좀 더 깊이 있게 하면서 학창 시절의 추억을 좀 더 많이 쌓을 수 있는 데가 직업계 고등학교라고. 이번 직업교육 박람회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동시에 진행되는 한편 부산시 교육청은 메타버스를 활용해 각 학교 학과와 진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